예, 방금 소개받은 금융연구원의 이석호입니다. 어, 저희 내용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트가 두 개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가 그 보험 산업의 발전 전략이고요. 저랑 그 여기 와 계신 그 상명대학교 김재현 교수가 같이 그 공동 집필을 했고요. 그다음에 파트 2는 연금의 발전 전략인데 저 연구원의 그 김병덕 박사님께서 집필을 하셨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그 향후 그 보험 산업의 경쟁력과 미래의 모습을 좌우할 그 핵심 환경 변화 동인으로 최근 전 세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그 디지털화의 추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험 산업을 포함한 그 금융 산업의 경우에 데이터 유입과 집정량이 광대한 요인 등으로 인해서 디지털 기술의 활용 범위가 다양하고 활용 가치 또한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그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보험 산업의 디지털화가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그 다양한 논을 통해서 보험 산업에 디지털 전환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우선 그 판매 채널 부분에서 보험 연금의 연속성 그리고 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그 디지털 기술의 그 활용이 기대됩니다. 코로나19로 그 대면 접촉 기피 현상이 확산되면서 보험회사 소비자 모두의 측면에서 그런 비대면 채널 활성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그 이런 보험 연금 연속성뿐만 아니라 그 편의성 및 가격 저렴성을 추구하는 그 최근의 그 소비자 수요 추세에도 이런 게 부합하기 때문에 향후 그 비중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보험금 지급 관련해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언택트를 지향하는 저희가 말하는 새로운 여정의 그 보험금 지급 관련 어떤 시대가 더욱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상품과 관련해서도 보험 상품 서비스 측면에서도 그 디지털 기술에 접목한 그 혁신 상품의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보험 산업의 디지털화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가 뭐 몇 개가 있겠지만 그중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사고를 예견하고 예방하는 기능 중요성이 더 부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평소에 그런 건강 관리나 유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보험사가 더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건강 증진형 상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지원하고 활용하는 것이 기묘한 전망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산되고 여행 이동이 제한되고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지금 최근에 그 자동차 운행이 적지 않게 감소해야 하는데 여기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가 나중에 뭐 재확산 등으로 반복될 경우에 향후 그 자동차 보험 수요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보험 산업의 수화를 저희가 간단히 해봤는데요. 여기는 뭐 디지털과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보험 산업의 수화를 저희가 참고 삼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세한 내용은 그 인쇄물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글로벌 보험 산업에 대한 디지털화 동향과 평가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그 한 9개 산업국을 대상으로 그 글로벌 9개 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정도를 측정을 해봤는데 그림에서 보듯이 보험이 이 중에서 한 그 31.7위를 기록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제조업이나 뭐 유통업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디지털화 정도가 높지 않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나라 비롯해서 전 세계 보험 산업에서도 디지털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글로벌 보험사들 상당 부분에 굉장히 많은 설문조사가 있는데 글로벌 보험사 경영진 3분의 2 이상이 디지털화가 향후 자신들의 보험사의 미래 경쟁력 가장 주된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한 82% 정도는 지금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디지털 혁신을 준비하고 실행을 해야 했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도 보면 이 디지털화 가속화되는 게 저희가 흔히 말하는 밀레니얼 세대가 이러한 그 보험 산업의 디지털 가속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서 그 전 세계 인슈어테크 기업에 대한 그 연도별 투자 금액이 2011년 한 2.5억 달러에서 17년 기준으로 23억 달러로 한 6년 만에 10배 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그 스타트업 기업 수도 전 세계적으로 한 1,500개가 지금 설립이 되어 있고요. 투자 건수의 성장률도 연평균 한 29%, 투자 금액 규모도 한 36.5%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상품 및 서비스를 살펴보면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험 기능이 전환 및 보험 책정 방식이 변화인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디지털화가 전개됨에 따라서 보험이 전통적으로 이미 발생한 사고를 보상하고 수습하는 이런 기능에서 떠나서 사전적으로
사고를 예견하고 예방하는 데 주 기능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보험사와 계약자의 관계도 기존의 관계를 벗어나서 사고 예방을 위한 긴밀히 협력하거나 파트너 관계를 맺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책정 방식도 실시간으로 개인별 위험 형태에 기반한 죄송합니다. 동적인 보험 책정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IoT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는 UBI 많이 들어보신 UBI 보험, 자동차 보험에서 운전자의 어떤 주행 거리나 습관, 행태에 연계해서 보험료 책정하는 자동차 보험. 실제로 이 UBI를 활용해서 보험사들이 손해의 개선 효과가 많게는 한 20%까지 다운되는 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쪽에서 커넥티드 헬스 프로그램 제가 예를 들 수 있겠는데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해서 어떤 가입자의 건강관리 요인이 제고하고 질병 발생 사전 예방하는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함축적으로 의미하는 용어가 나타나고 있는데 P4 메디슨 그래서 프리딕티브, 프리벤티브, 퍼스널라이즈, 그다음에 파티시페이터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의 어떤 특징을 잘 함축하는 용어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시행하는 대표적인 보험사 중에 하나가 그 디스커버리사의 바이탈리티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많은 나라에서 이거 비슷한 프로그램을 많이 응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면은 장기적으로는 보험 가입자 그리고 보험사 사회 전체 모두가 윈윈하는 어떤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생태계 활용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커넥티드 카와 커넥티드 홈, 그러니까 자동차와 주택 보험 관련된 것들의 어떤 디지털 생태계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그 특정 보험뿐만 아니라 보험사가 아예 중심이 돼서 또 광범위하고 다양한 금융 서비스나 비금융 서비스를 관련된 생태계 조성을 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 핑안 보험사의 어떤 그 디지털 이코시스템 사례입니다. 그리고 많이들 얘기하시는 블록체인 활용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그 개인 간 상호 보장 보험 형태를 할 수 있는 P2P 보험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험금 지급이나 보험 사기 방지에도 많이 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기술 같은 경우도 언더라이팅이나 보험 책정 등 기능까지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디지털화 때문에 새로운 보험 수요가 기존에 없어 새로운 보험 수요가 출현할 것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온디맨드 보험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기존과 달리 이제 보험을 자신에게 필요한 시점에만 자동차 보험, 특히 여행 보험이 대표적인 게 되는데 시점에만 보험에 가입하여 보장을 받는 형태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 실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 소비자들의 대상을 설문조사 해봤더니 응답자 한 90% 정도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이제는 보험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가입자가 직접 보험 계약을 관리하는 걸 선호한다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디지털화 때문에 또 나타나는 게 사이버 공간이 많이 이용하는 건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타나는 어떤 위험들, 유무형 자산의 손실들 이런 거를 보장을 하는 사이버 인슈어런스도 나타날 것 같은데 보험 산업에서 그 사이버 리스크가 향후에는 자연재해보다 더 큰 규모로 리스크가 부각될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다음 새로운 보험 형태도 나타날 것 같은데 방금 말씀드린 P2P 보험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그 보험사가 빠진 상태에서 그 가입자들끼리 공동으로 자본금을 각출하고 직접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존의 그 전통적인 그 계획 형태가 비슷한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렇게 그 스타트업 기업이나 일부 보험사의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기업 그 형태도 있는데 사용되지 않는 보험료는 그 구성원들에게 환급을 하거나 사회단체 등에 기부되는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경제가 많이 발달함에 따라서 기존의 그 보험 개념에도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 공유경제에서는 보장 기능이 전통적인 보험과 달리 물건에 대한 어떤 공동 이용에 기반할 것이다. 그리고 공유경제에서는 어떤 그 개인 및 상업적 성격의 보험이 하나의 보장 형태에 함께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 관련해서도 이슈가 많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새로운 보험 형태가 될 것 같은데 특히 그 사고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어디가 돼야 되느냐, 그다음에 어떤 기존 보험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등이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판매 채널 부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디지털 채널을 활용하는 소비자가 많이 높아지고 있으면서 특히 아까 말씀드린 이런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러한 추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국에 대한 활용도에 조사해 보면은 물론 이게 지금 가입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가입 플러스 탐색까지 나타나면서 좀 퍼센트가 높긴 높는데 어쨌든 활용도 자체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험사 글로벌 보험사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디지털을 판매 채널을 이용하는 사례에서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데 기존 보험사와 어떤 소비자 관계가 매우 부실했던 점이 착안해서 이런 디지털 채널을 이용해서 고객과 보험사의 접촉이 보다 편해지고 또 마찰이 없고 심지어 어떤 즐거운 작업을 여겨지도록 하는데 주된 전략적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보험 판매 애그리게이터라 그래가지고 유럽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일종의 어떤 온라인 보험 상품 슈퍼마켓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애그리게이터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지회와 같은 어떤 대형 판매 채널이 그 판매사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보험 산업의 힘의 균형의 추가 기존 보험사에서 판매 채널을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 배경에는 디지털 기술이 아마 큰 동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방카슈랑스 관련해서도 기존에는 오프라인 방카슈랑스가 주였다면은 이제는 유럽국 은행 중심으로 결국에는 디지털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방카슈랑스에서도 디지털을 접목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모바일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그 전략을 구사하는 옴니채널 전략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디지털 기술이 사용되면 당연히 효율성과 신속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한 15에서 30% 보험 지급 프로세스 관련해서 비용 절감이 기대가 된다고 지금 많은 페이퍼들에서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몇 가지 제가 들었는데 여기 미국의 레모네이드 사례를 보시면은 모바일 폰의 그 자사 앱을 통해서 보험금 청구 관련된 프로세스를 굉장히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고 있는데 보험금 청구한 지 한 3초 만에 보험금 지급된 사례도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업계 화제가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당연하겠지만은 이런 디지털 기술, 블록체인이라든가 다양한 AI 기술 등이 기존의 보험 사기를 방지하고 잡아내는데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국 보험사의 경우에서는 이런 AI 기반한 그런 탐색 시스템에 힘입어서 보험 사기 방지율이 기존에 비해서 한 18% 가량 제고된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슈어텍 관련된 동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한 1,500개 정도의 인슈어텍 업체 수가 현재 있고요. 이들 기업들의 업체의 그런 주된 고객은 여전히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중소기업이 한 3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인슈어텍 업체들이 기존 보험사와 사업 제휴를 잘해서 어떤 서로 시너지 상승 효과를 상승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대답하는 응답이 여전히 63%로 높게 나타났지만은 기존의 판매 쪽이라든가 채널 쪽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기존 보험의 가치 사슬을 좀 변형을 시킨 것이다. 이런 대답도 한 28%, 9% 나오는 것으로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많이들 아시는 아마존도 있고 구글도 있고 애플도 있는데 알리바바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않지만은 광대한 정보력이나 유통망, 자본정책 기반으로 향후에 다양한 현재도 다양한 보험 사업을 전개 중이고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 관련해서 여기도 설문조사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많은 보험 소비자들이 자신이 현재 갖고 있는 주 보험사나 일반 보험 전체보다 최소 하나 이상의 빅테크 기업을 더욱 신뢰하고 선호한다고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고 특히 여러 가지 유통 기업이 됐건 IT 기업이 됐건 자동차 기업이 됐건 그거에 대한 어떤 보험 산업으로 들어오는 진입에 대한 어떤 개방도를 비교를 소비자한테 물어봤더니 예상대로 기존의 IT 기업, 빅테크 기업에 대한 개방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지만은 디지털이 보험사의 어떤 내부 조직이나 경영 관련해서 상당 부분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까지 말씀드린 주로 개인 보험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디지털 기술이 개인 보험뿐만 아니라 기업 부분에서도 상당 부분 응용이 되고 있고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비중으로 보서는 여전히 개인 보험 쪽이 많지만은 기업 보험 쪽에서도 상당 부분 접목되고 활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레그텍 관련해서도 AI도 그렇고 블록체인으로 어쨌든 상당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기존의 어떤 보험사의 어떤 주법 감시라든가 내부 통제 등에서 활용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도 지금 적지 않은 보험사들이 이런 첨단 디지털 기술을 레그텍 부분에 활용해서 잘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보험사의 디지털 현황을 살펴보면은 많이들 언론에 접해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적지 않게 판매 채널이라든지 상품 개발, 유통 면에서 디지털을 많이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글로벌 보험사에 비해서는 다양성이나 활용도가 아직까지는 좀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요새 네이버 얘기도 나오고 카카오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보험,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 쪽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 본격적으로 보험시장 진출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지만은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는 동향과 그런 글로벌과 우리나라 보험사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는 이런 디지털에 대한 우리나라 보험사람은 어떻게 전략 방향을 가져갈 것이고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중요한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먼저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적으로 뭐 사슬의 힘을 가하면 가장 먼저 끊어지는 것이 가장 약한 것이 당연할 테고 저희 연구에서는 이런 보험의 가치 사슬 중에서 가장 약한 것이 소비자의 접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 내용을 중심으로 저희가 그 시나리오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가 보험업의 재편인데요. 향후에는 그 디지털 영향 때문에 기존의 생보와 손보의 어떤 장벽이 굳이 유지될 이유가 없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제가 좀 완곡하게 쓰는 표현이 약간 이상해졌는데 어쨌든 뭐 저희가 이거 단언하는 건 아니고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저희 나름대로 디지털 영향이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손보 쪽 보면 기존의 가계성 보험이 이제는 그 디지털화 때문에 재물이 아닌 사람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가계성 보험의 주된 그 담보가 재산상 소실인데 디지털 기술 영향으로 재물 자체에 대한 위험 부담이 상당히 감소가 될 것이고 또 공유 경제로 인해서 또 소유가 무임의 집에 따라서 결국 남게 되는 것은 피보험자의 어떤 상위와 배상 책임이 될 것인데 이러한 위험에 대해서도 초연결성하고 AI 첨단 기술들을 이용해서 실시간 수집과 분석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손해보험에서 말하는 어떤 단기성 계약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개념이 없어지고 장기성으로도 가능해질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런 방금 말씀드린 리스크 세분화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어떤 보험 계약 기간의 장기를 유지할 수 있게 되고 기존의 뭐 상법에서는 엄연히 나눠져 있지만은 보험업법에서는 그렇다면은 개인과 기업으로 오히려 보험을 구분하는 게 기존의 생보 손보에서 좀 현실적이 될 수 있지 않나. 사실 지금도 보시면은 손보 같은 경우에 상당 부분 생보가 겹치는 부분도 많고 굳이 큰 차이점이 있다면 기업 쪽 일반 보험 쪽인데 이쪽 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따로 그 독립된 어떤 형태로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개인 보험 관련해서는 지금 중복되는 것 플러스 디지털 영향 때문에 상당 부분 그런 위험 리스크가 실시간과 그런 장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린 부분에 이런 그림의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시나리오 두 번째는 판매 플랫폼의 부상으로 보시면 저희가 꼽아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현재로서는 핵심 부분인 미들 오피스 쪽에는 아직까지는 진입할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은 틈새 전략을 통해서 판매 쪽 이런 쪽에 그런 프론트엔드 기능 측면에서는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판매 플랫폼이 생긴다면은 소비자 보험사 직접 연결되는 방식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전히 대면 채널을 원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대면 채널도 참여하는 방식이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판매 플랫폼 상에서 또 하나 기능 중에 디지털을 활용해서 가격이 좀 합리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보험료 체계 자체가 지금보다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말하는 제조업체 상품처럼 판매 원가의 중개 수수료가 없어 유통되는 어떤 저희가 이마트에서 물건을 사거나 롯데 이런 것처럼 마트에서 제조업체 물품을 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유통 가격이 좀 적용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서는 AI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기존 보험 계약의 리모델링 서비스의 활성화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다음 페이지 그림에 나와 있고요. 세 번째 시나리오는 또 블록체인이나 AI 기반에서 보험금 지급 효율화가 나타날 것 같고 특히 그런 여기도 어쨌든 플랫폼 형태가 나타날 것 같은데 보험사가 주도하는 보험금 지급 플랫폼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향후에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자동차 보험이나 건강보험 관련해서 자동차 보험은 완성차 메이커 그다음에 건강보험도 헬스케어 서비스 기업이 만든 플랫폼에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보험사들이 어떠한 전략을 가져갔으면 좋겠나 우선 잠깐 서두식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 보험 산업은 여태까지는 대면 채널에 주력한 영업 지상주로 점철되어 온 측면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존 대면 채널 도구만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나라 보험 산업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본 연구에서는
이런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가장 파급 효과가 크면서도 가시적인 시나리오가 이런 빅테크 등에 의한 판매 플랫폼 출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요거를 중심으로 어떤 보험 산업의 변화와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존 빅테크 입장에서는 그 소형 보험사를 인수하거나 직접 뛰어드는 순간에 강력한 규제나 자본 확충 등 어떤 리스크 관리 부담에 직면할 수가 있고, 평판 리스크까지 본체 전환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쉽게 뛰어들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판매 쪽으로 판매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를 통해서 충분한 수익을 올리는 전략을 먼저 고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먼 미래에는 직접 보험업에 뛰어들거나 그 중소형 보험사 인수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생명보험사의 전략 방향으로는 대형 생보사 같은 경우에서는 가장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기존의 전속 설계사 채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판매 플랫폼 같은 경우에서는 대중시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또 남은 정의해야 되는 전속 설계사는 어플런트 마켓 타겟으로 사용하는 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 관련해서도 이 대형사가 좀 더 신상품 개발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중소형 생보사 같은 경우는 판매 플랫폼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거를 어떤 성장의 기회로 삼을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중소형 생보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생손보험 만약에 구분이 장기적으로 없어진다면, 모호해진다면은 비슷한 규모의 손보사와 어떤 M&A로 몸집을 좀 키우는 전략도 구사할 필요가 있고, 또 동일 계열에서 손보사가 있는 어떤 금융 그룹 내에 있던 그런 중소형 같은 경우에서는 손보사의 어떤 그런 그 M&A를 통해서 몸집을 키우는 전략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형 손보사도 디지털 관련해서는 대형 생보사와 전략이 유사할 것인데, 다만 그 주된 차이점으로서는 그 판매 채널 전략을 대형 생보사보다는 좀 더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정형화된 상품이 많은 만큼 판매 플랫폼 활용 전략이 상대적으로 유효할 것이라는 점 등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손보사 같은 경우에서는, 대형 손보사 같은 경우에서는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어떤 기업 보험을 좀 성장 동력으로 삼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기업 보험을 전문적인 그 형태로 분리해서 기업 보험사를 회사를 설립하는 거거나, 아니면은 뭐 기존의 그 사업 파트너 중개업체들과 협업을 해서 새로운 성장동을 육성하는 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소형 손보사 같은 경우에서는 이것도 중소형 생보사 크게 다를 게 없지만은 특히 개인 보험 영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손보와 같이 공유할 전략 포지션의 모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그 전략으로서는 기존에 갖고 있는 그 개인 보험 라인을 다른 보험사에 매각을 하고 특화 전략으로 그 기업 보험만 남기고 이쪽에 특화하는 전략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 채널과 관련해서는 전속 설계사 같은 경우에는 몇 번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시대에서 효율성이나 뭐 그런 과정에서 설계사가 조정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을 저희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GA 관련해서는 GA는 지금 상당 부분 대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 전문 회사로서 변신을 꾀할 것이고, 아마 다양한 보수 사업을 도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값슈랑스 같은 경우에서는 만약에 그 판매 플랫폼처럼 기존 프레임을 흔들 대안이 등장해서 설계사 채널이 어느 정도 좀 뭐 조정이 된다면은 오히려 보험회사가 오히려 반값슈랑스를 좀 더 확대를 원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보험사랑 관련된 구조 관련된 말씀이 보험사, 설계사 관련해서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보험사 조직 구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프론트엔드 부분에서는 결국에는 디지털 관련돼서 가장 변화가 크게 예상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 불만의 가장 큰 취약 지점인 판매와 보상 부분에서 이런 디지털의 역동성이 가장 크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만큼 변화도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판매 채널 관련해서 기존의 전속 채널이 크지 않거나 뭐 그런 부담이 없는 보험사는 아예 전속 채널을 포기하고 이런 판매 플랫폼을 전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보험사로 뭐 거듭날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 보상 조직 부분에서도 당연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험사가 주도하는 그런 보상 플랫폼 플러스 뭐 기존에 아니면은 그 완성 자동차 메이커나 아니면은 뭐 헬스케어 서비스 플랫폼 같은 경우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드오피스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프론트엔드에 비해서는 변화가 작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언더라이팅 조직은 그 AI 활용 등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보험사가 그 외부의 언더라이팅을 위탁을 하더라도 이에 대한 통제는 엄격하게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백오피스 분야는 보험인에서 특별하게 다를 건 없고 당연하겠지만은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ICT 기업으로 아웃소싱의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파트 1에 대한 맺은말로는 결국에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공급 측면도 이제 소비자들의 수요가 결국 있는 디지털화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지금 디지털 트렌드에 많이 익숙해하고 있고 이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다시 전통적인 소비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보험사들도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서 빨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그 글로벌 보험사들이 많이 인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보험사들도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파트 2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 공사연금의 환경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실업률이 상승을 하고 소득 감소로 인해서 빈부격차의 확대 및 여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 공적 사회 부재 요구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그 최근에 그 재정 지출 확대에 따른 어떤 장기적 국가 재정의 안정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적연금의 제약 조건도 많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체적으로 그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인구 구조가 악화되면서 또 공적연금의 재정 안정성이나 지속 가능성의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또한 그 실물 경제와 그 연금 자산 축적 궤도의 어떤 히스테리시스, 그 상흔이 발생이 우려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또 코로나 충격에 따른 마이너스 성장, 그리고 연금 자산에서의 어떤 그 큰 인출 가능성, 그다음에 휴업 및 실업률 증가에 따른 저축률 하락도 지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공적연금 적립금의 조기 고갈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향후 연금의 다중 구조가 강화되고 사적연금의 역할 확대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연금 사각지대에 대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하이브리드형 공적 부조 강화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국가재정이 제약됨에 따라 소득 재분배 기능이 강화된 방향으로 공적연금 구조가 개혁될 전망이고요. 또한 그 다측정 연금 구조가 요구될 것 같고, 이러한 과정에서 그 사적연금의 역할 확대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사적연금 적립금 확대나 연금 실용을 위한 세제 혜택도 많이 확대되는 상황이고요. 수익률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여기 그래프 보시면은 그 기존의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의 수익률이 국민연금에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자산 다변화를 제가 들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거 관련해서 지금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의 수익률 재고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배경으로 해서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서 최근에 그 자산운용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제 면에서도 보면은 다양한 그 규제 변화가 진행 중인데요. 퇴직연금 관련해서 특히 기금형 퇴직연금 지배구조 도입이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DB형 퇴직연금의 그 투자일임 제도 도입도 예정돼 있고, 그다음에 디폴트 옵션 도입도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제로금리 환경하에서 어떤 연금 사업체 경쟁도 효과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특히 DB형 퇴직연금의 경우에서는 임금 상승률이 운용 수익률보다 높은 이런 환경이 지속되면은 가입회사의 역마진이 증가하게 되고 퇴직연금 적립 부담도 증가하고, 그래서 기존 가입자들이 어떤 원리금 보장 상품에서 이탈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연금 상품 관련 수수료 체계가 강조 강화될 경우 수수료 경쟁보다는 자산 운용이나 상품 개발 능력이 결국 연금 사업자의 그런 경쟁력을 좌우할 관건에 대해 전망이고, 특히 그 금융회사 간 실적 배당 상품의 중장기 위험 가진 수익 경쟁도 심화될 전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올 웨더 포트폴리오 구성이나 글로벌 자산 다변화 및 포트폴리오 구성 능력이 아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